(2023년 4월) 국회 출입 기자가 됐고 이제껏 일을 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솔직히 정치 기사 쓰기가 좀 무서웠어요. 대신에 이제 뉴스를 썼다고 하면 포털에서 뉴스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댓글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달렸고, 특히 이제 정권 V0라고 평가받았던 김건희 씨 뉴스는 그냥 스테디셀러랑 베스트셀러, 윤건희 부부 실드 치느라 이렇게 되도 않는 이야기하던 국민의힘도 이쪽 기사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읽혔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전임 정부 때 이제 정치 기사 쓰던 그 정도의 도파민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정치 기사 대신에 정책 기사를 쓰는 비율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령 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23대 국정과제가 있죠. 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이라든지 코스피 5천 시대, 또 지역 살리기 의제 같은 거,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전임 정부 때 부산 엑스포 개최 한이 많이 하다가 119대 28인가로 아주 떡실신 당해버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정부 바뀌고 나서 에이펙 정상회의는 자랑스럽게 잘 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여튼 전임 정부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게 어떻게 결정이 됐냐, 이거는 최근에 이제 감사원 의대 증원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가 제목을 제일 잘 뽑은 것 같아요. 윤석열 한마디에 2배, 4배가 된 의대 증원안. 반면에 이제 이번 정부는 전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책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무회의를 가끔 생중계로 하기 시작했죠. 또 부처별 업무보고 같은 것도 최근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책 결정 과정이 대단히 투명해진 것이고, 그런 만큼 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이거는 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까지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자로서 약간 볼멘 소리를 좀 하자면, 전임 정부에서보다 브리핑이랑 보도자료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뭐 TF 같은 것도 자주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마디로 힘들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라든지, 대통령실의 통실 출입 기자가 해외 순방 취재 갔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 그래서 정치 기사보다는 정책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때보다 도파민은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정치부 기자로서 일하는 맛은 나는 그런 이재명 정부 6개월 차 정치부 기자의 소회입니다.